현재 2020. 대한민국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나라의 모습을 다시 보고 있는 건가요? 매주 금요일 날 보러 와요 박미 연예계의 뒷담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7월 27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도 문정권에 살랑대면서 자리 하나 주십시오 했던 모습을 보였던 박지원 씨가 드디어 국회의원이 떨어지고 국정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또 거짓 해명, 통합당 청문회 짓 밟겠다는 태도, 학력 위조 의혹에 쌓이는 거짓 해명 논란, 또 65년 1학기 휴교했다더니 확인해 보니까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인생 자체가 저는 별로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 이런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이 됐을 때, 대통령이 되기 전 뉴욕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 때 박지원 씨가 김대중 씨랑 인연이 돼서 한국으로 오므로 지금까지 무려 10수년을 대한민국 정권을 이끈 대표적인 사람이다. 이런 모습을 저희는 TV를 통해서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일단은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40% 이상이 넘는 사람들이 이 정권을 뽑으면서 이 정권이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 결국 40년 조금 안 된 박지원까지 다시 씀으로써 다시 우리는 군사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여러 대한민국에 전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한민국 문재인이 말했던 그대로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진 못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결국은 40년 전으로 돌려서 40년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30년 후, 20년 후, 10년 후, 현재 2020. 대한민국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나라의 모습을 다시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4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 건가요? 라는 질문을 박지원을 통해서 드리고 싶네요. 기사를 쭉 읽어보면 한참이 걸릴 것 같아서 읽어보나 마나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고요. 일단은 제일 문제가 미래통합당, 야당이 제일 지금 큰 문제인 것으로 저는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싸울 수 있는, 투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지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당의 대표라는 할아버지 김종인 씨도 지금은 개헌만 바라보고 이제 개헌이 되면은 한 자리 없고 또 현재 미래통합당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장관, 차관 한 자리씩 준다고 문정권에서 하면 너도 나도 개헌을 하면서 나라는 쑥대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이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어쨌든 이 감옥까지 자기는 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이번 자식들이 다 시민권자지요. 언젠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자식들이 다 미국에서 살고 있고 또 시민권자고 이래서 이제 그만하시고 뭐 국회의원 그 후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한 10개월에서 11개월이 흘렀네요. 그 이후 목포에서 국회의원이 떨어지므로 다시 이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식들
가족들한테 가서 손주 손녀를 보면서 마지막 여생을 지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거를 1년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전히 한국에 남아서 나라와 정치 모든 것을 자기는 위인처럼 대한민국의 한 획을 그은 위인, 그것이 바로 박지원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항상 프로그램에서 TV조선 왜 이렇게 그분을 쓰는지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보수신문 맞고 보수방송 맞는지 요즘은 굉장히 의문이 많이 가는군요. 이분이 계속 나와서 굉장히 떠드는 걸 들어보면 참 어이없는 말을 짓거리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자기가 최고로 인기가 좋다 보니까 강적들이 시청률이 높았다 이런 착각을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참 인생의 착각은 영원한 것이다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박 후보자는 저는 2000년 특사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이 일로 옥고까지 치렀다. 2000년 특사로 남북 정상회담 자기가 아니었으면 못 탔을 것이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자기가 없어도 성사됐을 겁니다. 당시에 북한이 핵을 만들기 전이거나 김대중 씨가 준 돈으로 많은 핵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죠. 그런데 이것을 자랑으로 삼고 자기가 성사시켰고 남북 정상회담을 그리고 그 일로 그 후에 대통령이 바뀌면 당연히 나쁜 짓 한 사람은 감옥을 가야죠. 그래서 감옥을 갔다 왔는데 자기 말은 좋은 일을 했는데 감옥까지 갔다 왔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사면대 정치인으로 활동을 했고 청문회까지 서게 됐다. 정말 파란만장했지만 후회는 없다. 후회가 없겠죠.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나라를 들썩날쑥 다 만들어서 엉망진창으로 만든 장본이기도 한데 왜 파란만장했다 이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즐거워서 한 거 아닌가요? 정치 행복해서 한 거 아닌가요? 마음에 들어서 한 거 아닌가요? 정치인 박지원은 지우고 엄격한 국가 공무원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린다며 모든 경험과 지혜를 쏟아부어 제 마지막 소명이자 국민의 열망인 굳건한 안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놓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군요. 나라의 돈을 이제 굉장히 많이 갖다 어디다 줄지 이미 뭐 경험을 오래 한 사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나라에 이렇게 돈이 많은지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뭐 계속해서 뭐 복지니 뭐니 해서 다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이제는 북한까지 마음대로 퍼줄 수 있는 나중에 이제 문정권이 끝나도 책임질 수 있는 두 사람 이인영과 박지원 두 사람이 이 자리를 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돈을 또 나라에 축을 낼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 국민들은 이런 사람이 됐는데도 아무 관심이 없고 잘 돌아가겠지. 우리나라가 잘 되겠지. 지금 뒤쳐서서 올 하반기 전에 벌써 마이너스 3.3이란 적자를 보고 있는 대한민국. 외국에 물건 안 팔면 살아갈 수 없는 대한민국. 이런 나라가 되고 있고 국고가 다 비고 1600조의 빚이 있고 문정권이 끝나가 무렵은 2000조까지도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 대한민국. 당장 지금 보이는 저 그리고 30대, 20대 중반까지만 살고 그 이후에 어리게 태어난 이 인구는 뭐 적지만은 그 어린 친구들은 베네수엘라처럼 이거 정말 어려운 세상을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해봅니다. 저야 뭐 그 앞전에 세상을 등지고 떠나가겠지만 대한민국의 존재는 어찌 될지 걱정스럽네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박지원 참 저는 절묘하게 이 1년 반을 남겨놓고 박지원이가 다시 주도권을 잡음으로써 승승장구 우리는 장기 집권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검찰도 지금 뭐 정말 열심히 일했던 한동훈 검사까지 곧 수갑을 타지 않을까 그런 슬픔과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결국은 악과 선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모를까 하는 생각을 요즘은 밤에 해보곤 합니다. 좋은 사람 다 집어넣고 다 쳐놓고 악인을 다시 앞으로 내세우면서 영화를 한 편의 영화를 보면 지금 뭐 영화판이 결국 다 내부자들을 비롯해서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철없는 국민들은 재밌다. 정말 이 전에 있었던 이 정권들은 쓰레기였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 이 영화. 그만큼 이 영화의 세계도 전부 이 좌파에 의해서 나라가 전체 쑥대밭이 돼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결국 선과 악 중에 다 똑같지만 배치장 차이 하나기는 하지만 결국 선이 이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박지원 씨 계속해서 눈썹 하나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오랜 이 경험에 의한 자기 말대로 오랜 경험과 자기가 얘기하면 다 정답이고 다 잘 맞히고 다 세상이 자기 눈에 다 있다. 이런 착각을 하는 굉장히 까만 머리를 한 할아버지께서 결국 전부 우리나라는 노땅으로 이루어지는 김종인을 비롯해 다시 노인의 나라가 왔고 노인의 나라의 생각에 그 노인들이 생각하는 유지하는 그런 나라로 이제 다시 처음부터 1980년대로 다시 돌아가 대한민국은 시작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남은 1년 반을 보고 싶네요. 고맙습니다.